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2.5% 급등하며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실업 지표의 개선, 유럽 중앙은행의 채권금리 상승 억제 조치,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부양 법안 서명에 힘입어 큰 폭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이 현지 시각으로 11일 성립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구제 계획으로 명명한 경제 대책 법안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서명했습니다. 추가 대책은 가계의 현금 지급을 주축으로 하는 부문의 총액이 4천억 달러에 이르며 연소득이 8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월 내로 현금 배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ECB가 금리 상승에 대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국채금리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총 한도도 변화를 주지 않는 대신 2분기에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속도를 1분기보다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양적 완화 총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채금리 상승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를 마쳤습니다. 이날 쿠팡의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81.4%나 치솟은 63.5달러로 장을 시작해 공모가인 35달러보다 41.49% 오른 49.52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ECB의 채권 매입 속도 가속화 발표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차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폐 발행을 가속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 벨의 진행을 맡은 장혜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기성 앵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다양한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또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이수민입니다. 실업 지표의 양호, 또 국채금리의 완화, 거기에 부양책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강한 탄력받으면서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58% 상승하면서 4거래 연속 계속해서 최고치를 찍어내고 있고요. S&P 지수도 1.04% 오늘 탄력받으면서 사상 장중에는 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2.52%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국채금리 완화로 인한 이런 기술주 위주의 중심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4% 후반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무난한 국채 입찰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여기에 ECB가 금리 동결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용지표가 양호한 성적을 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최종 서명을 한 것이 계속해서 증시에 강한 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히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역시나 기술주 위주로 강한 탄력 받았습니다. 기술주 섹터가 2%대 상승폭을 켜냈고요.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부동산 섹터도 모두 1%대 상승장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금융주나 유틸리티 쪽에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기술주 한번 살펴보시죠. 대체로 큰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또 넷플릭스, 거기에 구글까지 3%대 상승장을 이뤄냈고요. 애플도 1.65%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2%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이었습니다. 네, 전기차 업종도 한번 살펴보면요. 테슬라도 오늘 4.72% 반등했습니다. 거기에 리오토도 11%대, 니오도 11%대, 샤오펑도 13%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굉장히 탄력받는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퀄컴이 3%대 상승장을 이뤄냈고요. 엔비디아도 4.2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블록스 살펴볼 텐데요.
네, 노블록스 어제 상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상장 첫날 5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틀째 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노블록스, 오늘도 6.33% 상승을 하면서 벌써 시총이 50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잉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잉 오늘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납품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 경신하며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웰스파고에서 코스트코에 대한 의견을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목표가를 370달러 선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경기 회복 이후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쿠팡의 상장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번 상장을 통해서 쿠팡은 46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요, 현재 뉴욕 증시가 외국인 기업 가운데 IPO의 최대 규모이자 올해 뉴욕에서 진행된 IPO의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모가는 원래 제시는 32에서 34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최종 35달러로 확정이 났고요. 시초가의 80% 넘게 급등을 하면서 63.5달러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로써 지금 대상 주식은 1억 3천만 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드명은 CPNG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쿠팡의 CEO는 이제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시할 것이다. 또 새벽 배송에 혁신을 할 것이다. 그곳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쿠팡의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가는 40%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보다 상승분을 조금 잃기는 했지만 그래도 급등하면서 49달러 선에서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전기차에 관련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이 현대차의 협력사로 알려진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에 대한 소식인데요. 2023년 픽업 트럭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지금 현재 카누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 픽업 트럭의 경우는 1회 충전 시에 주행거리가 300만 마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테슬라의 사이버 트랙을 대체할 수 있는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카누의 주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14달러 선에서 오늘 마감가 체결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NFT 관련된 소식도 들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NFT화가 비플의 작품이 세계 최대 미술 경매 업체인 크리스티에서 600만 달러에 판매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NFT 시장에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건데요. 현재 NFT가 세계 미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죠. 콘텐츠의 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서울 옥션에서도 미술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옥션도 우리 시장에서 강한 탄력 받으며 어제장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럽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B의 금리 동결 소식에 유럽 시장도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독일의 닥스 지수가 0.2% 상승하면서 4개월 계속해서 또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0.71% 오늘 상승하며 또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영국 지수 같은 경우도 0.17% 소폭 상승하며 유럽 증시 오늘 계속해서 탄력받으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부양책에 이어서 또 훈풍이 여기까지 불어왔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가 0.6%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특히 중화권이 좀 강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2.36%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까지 1.65% 상승하며 아시아 증시도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강한 기대감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유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WTI가 2.28% 급등을 하면서 65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2%대 급등세로 이어갔습니다. 현재 6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0.05% 소폭 하락하면서 1721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쿼드의 정상회의가 펼쳐집니다. 쿼드는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외교 장관만 회담을 진행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각국의 중국 관련 행보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경제지표 발표도 이어집니다. 2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3월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국내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에서는 코스피 시가총액별 지수 정기 변경이 일어납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녹십자와 키움증권, SK케미칼과 CS윈드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와 주요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시장 이슈를 들여다보는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바이든 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 기사네요. 네, Biden signs 1.9 trillion COVID relief bill, clearing way for stimulus checks, vaccine aid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1일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 역사적인 입법은 이 나라의 근간을 재건하고 또 이 나라의 사람들, 노동자, 중산층, 또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다수의 미국인이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구조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에는 미국 가정의 약 90%의 1인당 최고 1,400달러의 현금을 주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9월까지 또 연장하는 안이 담겨 있는데요. 자녀 1인당 세액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과 백신, 또 백신 접종,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법안이 예상보다 빨리 백악관에 도착해 서명이 앞당겨졌다는 CNBC의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ECB는 급등하는 국채금리 억제를 위해서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일 것이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네, ECB plans to ramp up bond buying to tackle surging yields라는 기사 제목으로 CNBC 마찬가지로 CNBC 기사인데요. 유럽중앙은행이 국채금리 급등에 칼을 빼들었다. 올해 2분기 채권 매입 속도를 확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는 다른 행보여서 주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ECB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현행 제로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올해 2분기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EPP죠. 채권 매입 속도를 1분기보다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CB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요. 독일 국채인 분드체 10년물 금리가 또 올해 마이너스 0.575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난달 말 장중한 때 마이너스 0.2%의 벽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흐름에 맞춰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크리스틴 아가르드 ECB 총재는 결국 시장의 예상대로 칼을 빼든 것인데요.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채권을 집중 매수하면은 금리 급등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CB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월 200억 유로 규모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공급 역시 지속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ECB의 조치에 또 금리는 안정화되면서 독일 분드체 10년물 금리는 장중 마이너스 0.33이죠. 마이너스 0.3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프트뱅크를 등에 업은 쿠팡이 35억 달러 IPO 후 월스트리트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다라는 기사이죠.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사 제목으로 파이낸셜 타임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1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이 공모가보다 40% 높은 종가로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지원하는 쿠팡은 2014년 알리바바 상장 이후 미국 최대 규모의 국제기업 대비해서 1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월스트리트에서 강력한 출발을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는데요. 쿠팡 주식은 이날 공모가인 35달러보다 82.4%나 상승한 63.5달러를 시초가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내려가면서 49.52달러에서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공모가보다 41.49% 오른 수치로 미국 CNBC 방송은 또 쿠팡이 증시 상장으로 45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로 약 5조 2,2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번 쿠팡 IPO는 2014년 알리바바 이후에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 중에서 최대 규모로 또 쿠팡의 시가총액 역시 종가 기준으로는 886억 5천만 달러, 약 100조 원 규모가 되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한번 보시죠.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네, 기술주 랠리로 월스트리트 주식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목요일 뉴욕 증시는 최근 세션에서 강세를 보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서 추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블루칩인 S&P 500은 1%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2.5% 상승하면서 다우 지수는 기록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은 지수의 최근 큰 변동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요. 트레이더들이 대유행 기간 동안에 번성했던 테슬라와 아마존 그리고 애플과 같은 주식 시장의 선호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면서 최근 세션에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4.7% 정도 급등을 했고 아마존과 애플은 1.5% 이상 상승했다는 소식이고요. 미국 국채 시장의 움직임은 또 높은 금리가 현재 미국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회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목요일에 약 1.52%로 안정이 되었고 이달 초 1.62%를 넘어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목요일 아침에 발표된 일자리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은 지난주 미국 실업 청구 건수가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서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네, 외신을 통해서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뉴욕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대충 다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응을 해서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유럽이 금융시장,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심리적으로 상당한 안정감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장중에 한때 1.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역시도 결국 금리 압박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월가가 평가를 내린 걸 보면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찰률은 6개월 평균보다 조금 낮았고요. 금리도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금리보다도 0.5bp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무리 없이 진행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71만 5천 건, 71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4만 2천 명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72만 5천 건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업 문제가 점차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빨리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을 한 것 이것 자체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킨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쿠팡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또 데뷔를 했죠. 그렇죠. 공모가가 35달러. 그러니까 공모 희망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상단이 34달러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1달러 높게 책정이 됐고
뭐 시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때는 69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공모가 대비 거의 배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종가가 49.52달러인데 이걸 갖다가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면은 88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가 조금 넘습니다. 100조 4천억 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NBC가 보도한 걸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쿠팡이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 조달한 금액이 46억 달러쯤 되고 이 돈을 갖다가 물류센터라든지 하는 이쪽에다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릅니다. 네, 쿠팡의 오너라고 했을까요? 네, 김범석 의장 어떤 사람인가요? 네, 김범석 의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78년생입니다. 올해 43살. 쿠팡 지분이 10%쯤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네. 100조 시가총액 100조면은 10조 원의 거부가 탄생을 한 겁니다. 1978년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대기업 주재원이었다 그러거든요. 우리 엘리 씨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해외 생활을 했고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을 했다 그럽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정치학과를 택했던 게 정치의 뜻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업가도 사회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배움을 받고 기업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커런트라는 잡지를 창간을 했었고요. 네. 이걸 갖다 뉴스위크에 팝니다. 그리고 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잡지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고 하면서 종잣돈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2010년에 8월 달에 쿠팡을 설립을 했고 2014년에 이길 배송 그러니까 로켓 배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온라인 판매 회사들이 직접 배송을 하는 일이 없었는데 쿠팡이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쿠팡은 우리나라 30개 도시에 이 물류센터 등으로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지점에서든지 10km 이내에 쿠팡의 물류센터를 두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전문가분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해외 증시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예, 어저께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금주 들어서 이제 다우, S&P, 그 나스닥 지수 모두 다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그 유럽중앙은행이 그 장기 국채금리, 국채 매입 속도를 좀 올리겠다 하는 것도 시장이 좀 안정세를 줬고요. 또 하루 또 빨리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에 서명한 것도 시장에 좀 도움을 좀 준 것 같습니다. 특히 하락세가 컸었던 그 나스닥이 반등 그 하락이 컸던 만큼 반등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전반적 기조는 이제 이 하락이 좀 안정되고 상승 이제 바닥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오늘 쿠팡이 첫 선장일이었잖아요. 예, 예. 네, 쿠팡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상했던 것만큼 성공적인 데뷔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업 가치 원래 애초에 평가할 때 한 72조 정도 보셨었는데 그렇죠. 지금 35불 정도 봤으니까 72조 정도 봤는데 이제 종가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조가 좀 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았다. 우리 기업이 이렇게 평가를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특히 거기서 그 평가받은 부분의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외화벌이로 한국으로 재투자될 거니까 더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첫 거래일이니까 앞으로 가격 상승은 더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알리바바가 상장한 이후에 계속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 이 쿠팡도 가격 상승이 있게 되면 국내에 재투자되는 양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 국내에 재투자되는 그 외화 유입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쿠팡의 어떤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고 가격은 더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공모가는 35달러, 네. 시초가는 60달러 좀 넘었고 네네. 최고가는 69달러. 예, 예. 그러다가 쭉쭉쭉 빠져가지고 네. 50달러 밑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주가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어때요?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급등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작년에도 IPO한 기업들이 며칠간 계속 급등하다가 결국에는 그 급등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상장가 이하로 내려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총 거래량은 그렇게 예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량 총액은 많지는 않았지만 거래량의 변동폭은 많지 않았거든요. 일정한 거래량을 유지하다가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상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가지고 이제 주가를 네. 마감을 지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앞으로 거래 가격이 뭐 하락한다는 그런 시그널로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어떤가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존도 과거에 적자를 계속 냈었다. 예, 그렇죠. 근데 아마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는 흑자로 돌아서고 난 이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쿠팡도 주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단계로 레벨업 하려고 그러면은 네. 이 적자를 벗어나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아마존도 7, 8년 가까운 아주 낮은 주가의 시간을 그렇죠. 거쳤었는데 네. 쿠팡과 아마존이 달랐던 것은 이미 그 아마존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쿠팡은 그대로 시간을 단축해서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이 쿠팡은 일정한 구조에서 이 운영 시스템의 물류 시스템과 그런 매입 시스템만 개선이 된다 그러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고 특히 작년에 쿠팡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건 5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물류 비용과 그 시설 개선 비용을 재투자했었거든요. 네네. 그 비용이 없었으면 작년에 흑자를 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해 다시 재투자하는 비용을 또 반영을 한다 그러면 적자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제거한다 그러면 이미 흑자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쿠팡이 상장된 것 자체는 정말 그리고 성공적으로 상장된 건 누구나 다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베이 코리아하고 요기요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뭔가 이 이커머스를 둘러싸고 요동을 칠 거다라고 예상을 네. 하는데 네네. 쿠팡이 그 상황에서도 어떤 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이미 그 말씀하신 이커머스랑 배송 시장은 포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내기는 어려운 것인데 그 다른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뭐 여행이나 이런 숙박업소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전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데 이유는 그 이 산업 업계가 구조조정이 돼 있고 네. 산업 내부의 기업들도 구조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상이 된 그런 것이 반영돼서 이제 가치 평가가 높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쿠팡 같은 이런 물류 시스템을 가진 이런 업체들은 만약에 시장 장악력을 독점적으로 갖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수익은 굉장히 고부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네. 또 이어서 미국 뉴욕 증시 쪽 관련해서 좀 소식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71만 건으로 또 나타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실업률 자체보다 더 생생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전주 대비해서 40만 건 감소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지금 71만 건 이렇게 나온 그 실업 청구 건수는 작년 4월에 최고 건수가 700만 건에 가까운 그렇죠. 예, 690만 건 가까운 숫자였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근데 그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일자리를 포기한 사람도 사실 많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경제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끝나가고 있고 경제 활동이 뭔가 점차 확실히 좀
재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는 확실한 신호가 되고 있고 이게 금융시장에 주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좀 계속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고용 시장을 현재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좋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70만 건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산업 특성이 있는데 굉장히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뭐 한 3개월 전까지 대통령이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리쇼링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국으로 들어오면 뭔가를 해주겠다. 근데 들어와 봐야 뭐 별게 없었으니까 이제 안 들어오다가 말고 그랬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바이 아메리카 예.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만 구매를 하겠다. 뭐 국민들도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달라 이런 정책으로 좀 바꾸고 있는데 이게 산업 구조의 어떤 본질적 변화 때문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저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멀리서 생산하더라도 그 저임금을 바탕으로 생산하게 되면 이 기업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생산 시설을 다 해외로 보내게 된 그런 어떤 그 산업 구조의 그 개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제조업 그리고 장기 일자리라는 게 많이 좀 사라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상 미국의 어떤 그 고용 구조상 그 접객 서비스 업종이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특성이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지난밤 보면은 또 기술주들이 굉장히 또 기술주의 강세가 또 눈에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기술주 어떻게 평가해 보면 좋을까요?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팡이라고 볼 수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그 업종에 1등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뭐 테슬라만 돈을 못 벌고 있는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다 돈을 잘 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형 기술주의 독점적 지위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 지금 지수가 빠지는 것은 뭐 일부 기업들이 거기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거기에 반영이 된 거지 사실 이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아마존도 사실 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고 버는 대로 다 재투자를 하고 있지만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은 다 배당도 잘 하고 전통적 기업처럼 배당도 하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 이런 이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경기가 어떻게 바뀐다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기술주 상승할 때 이런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떨까요? 뭐 내일이면 이제 미국 시장 금요일 마감인데 이 분위기 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예, 지난 2주 동안 금리가 많이 튀어서 금리가 사실 뭐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금리의 급등세가 좀 있었는데 금리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빨랐었는데 그 지금 뭐 1.5% 수준의 안팎에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높아도 한 1.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시중금리 그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세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책이 집행이 될 돈이 이제 뿌려지는 거죠. 예, 수표가 나갈 텐데 그 수표의 절반은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증권 시장으로. 네. 증권 시장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무슨 종목을 사게 될지는 뭐 그들의 마음이겠지만. 근데 또 뭐 소비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소비주 근데 그 소비 1,400달러를 받아서 무엇을 소비할지는 사실 그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한 소비보다는 그동안 참아왔던 곳에 나가서 쓰지 못하는 곳에 사용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있습니다. 이제
뭐 얼마 전부터 급등하고 있는 디즈니 같은 경우 놀이공원. 네. 예, 그런 외부 활동과 관련된 곳에 그 소비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은 이 시장에 좀 들어오고 절반은 그동안 쓰지 못했던 곳으로 좀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 지급했던 어떤 그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 생필품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저 접객 계통의 네. 주가가 좋았던 게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접객업 쪽에서 일하는 미국의 고용업 특성상 고용률이 더 높아지는 네. 그런 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경기 호조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것은 또 백신 보급률이랑도 관계가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 수가 어쨌든 71만 건이라는 숫자는 꽤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큽니다. 그러니까 예. 제 기억으로 평상시 보통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직장을 잃고 네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한 20만 건대 네, 정도였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네. 이 정도 내려오기 전까지는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렇죠.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 전문가 이민우 대표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저희 엔츠픽을 함께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김대명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장이죠. 네. 전일장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순매수 쪽에서는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이제 현대차 그리고 뭐 이런 잠시만요. 현대차나 그다음에 SK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순매도 쪽에서는 이제 한동안 이제 순매수 상위에 있었던 이런 이제 삼성전자가 좀 보이네요.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순매수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들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나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버원 같은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들인데 청량 열풍은 이제 아직 식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런 이제 청약과 상장 시기에 따른 이제 분위기를 타고 신규 상장주들의 이제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전히 이제 SK케미칼은 이제 하락세를 좀 이제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계속 이제 하락 추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락세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이제 상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지속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수혜에 따른 이제 그룹주들이 이제 동방 상승이 나올지도 사실 이제 미지수지만 반영이 된다 해도 얼마만큼의 이제 상승폭을 만들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로 본다면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기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일단 상호를 변경할 때는 이제 상장을 할 때는 이제 PB파마였습니다. 근데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관계사고요. 같은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제 상장 시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었던 종목이라서, 상장 후 이제 초기에 이런 이제 영속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영속성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뭐, 기대치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큼이나 이제 높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장 시에 이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기대치가 있어서 금요일부터, 네,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금요일부터 이제 그 개인들 수급이 좀 꾸준히 좀 들어왔었어요. 개인들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찍 사신 분들이야 뭐 이제 수익을 보셨겠지만, 근데 정작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는 날에는 이날 이제 상장하는 날에는 크게 잠시만요. 여기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상장한 날이죠. 네, 상장한 날에는
큰 반응을 이제 나타내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K케미칼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치를 반영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이제 미지수인 것 같으니까 좀 결단력 있는 좀 대응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도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SK 말씀하신 네.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큰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흐름을 장의 흐름을 좀 투자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제 전일 반등은 나왔어요. 전일 반등은 나왔지만 미증시에 이제 바로 반응을 이제 못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기간 조정인 구간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대응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LG전자나 뭐 아니면은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조금의 반등이라도 나와주면은 바로 이제 매도로 돌아서는 뭐 이제 그런 매도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장세가 좀 어려워지는 것 네.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들쑥날쑥하고 오늘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럴 때 어떻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큰 돌발 악재만 없다면요. 뭐 큰 돌발 악재만 없다면은 지금 뭐 지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실상 이게 추세가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박스 구간이거든요. 하락 박스 추세 구간인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사실 이제 큰 돌발 악재만 없다면은 지금의 조정은 굉장히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지루한 장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장 뭐 변동성이 크고 또 이제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기 때문에 장중 고점 매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좀 피하고 보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그 돌발 악재 말씀하시는데 지금 혹시 네. 예상할 수 있는 그 악재들이 뭐 좀 리스트업이 되나요? 글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불화만 생기지 않는다면은, 네, 그런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은 큰 뭐 이제 또 다른 이제 악재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백신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어제 같은 뉴스에도 보시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른 나라에서 좀 이제 그런 이제 수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좀 중지를 하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백신 관련해서 뭐 그런 돌발 악재만 없다면은 저는 시장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더라도 좀 이제 건강한 조정을 좀 보일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이제 하락 추세 구간에 접어들었었던 부분에서 이전에 이제 미중 분쟁이 터지기 직전에도 보시면은 차트가 여기에서 먼저 선반영을 했었습니다. 차트가 먼저 선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이제 좀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봉을 보면서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시면은 한참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월봉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한참 좀 넘어가는데 이때도 여기에서 고점이 좀 낮아지는 추세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저점을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런 악재가 바로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지금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이제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네, 차트가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이제 큰 뭐 이제 뭐랄까요 조정,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조정 자체가 건강한 조정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건강한 조정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그 직접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오른다면 일단 파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지수를 또 이끄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조정세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락 추세 구간이라서 저는 이 지수와 이 삼성전자의 그런 이제 흐름들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또다시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김대명 전문가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대명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고요. 잠시 후에 동시효과와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8시 44분 30초 구간 지나고 있고요. 동시호가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이 아무래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한번 지수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현재 0.9%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3,040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어제 올려 세웠던 3,000포인트 선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0.4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911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요. 어제 대비해서 약 4포인트 선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 6종목 보입니다. 린드먼 아시아 지금 상한가 진입하면서 6,76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전자홀딩스 현재 30% 지금 상한가 진입하면서 1,73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모텍도 42,750원 현재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깨끗한 나라도 상한가 진입하면서 22,6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KPTU 현재 또 상한가 진입 예상됩니다. 1,1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지금 현재 또 상한가 진입하면서 11,75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또 탄력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등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익큐브입니다. 지금 29.13% 거의 상한가 진입하면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4,3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성문전자 살펴보시죠. 26.9%, 27%대 빨간불 켜내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2,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황교안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TCC 스틸 살펴봅니다. TCC 스틸 현재 20%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5,4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살펴서 에너지솔루션과의 이제 협력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XIN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INC 현재 17%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78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NS 현재 13%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1,2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아이진 살펴보시죠. 아이진 거의 15%대 탄력 받으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7,700원 선에서 체결 대기 중입니다. 서메이지 현재 13%대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720원 선에서 출발 대기 중입니다. 네, 이어서 SDN 살펴보시면요. 14%대 상승률 펴내고 있습니다. 현재 3,14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룩스 살펴보시죠. 현재 장 초반에 동시효과 초반에 상승분을 이뤄가면서 보합권까지 내려왔네요. 4,0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보라TR 살펴보시죠. 보라TR 현재 10%대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5,8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동제약 현재 3%대 상승불로 지금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49% 상승 출발 대기하면서 16,3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서울식품 살펴보시죠. 지금 9.48% 거의 10%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쿠팡 관련주로 묶여있죠. 현재 48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천기공 현재 0.48% 하락 출발할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31,3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4%대, 3%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790원. 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손오공 살펴보시면요. 6.97% 정도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4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OTT가 이제 국내로 도입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또 수혜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알루코 현재 7%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7.45%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5,19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0.16% 강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31,0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KTH 살펴보시면요. 현재 8%대 급등세 이뤄지면서 출발 대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0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나노 CMS 살펴보시면요. 2.24% 지금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2,8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원전선 현재 0.31%대 강보합권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625원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어서 삼양사우 현재 6%대 급등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44,35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콤텍 시스템 6%대 강세 흐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1,54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골든 센츄리 현재 1.65% 상승 출발 대기 중입니다. 43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방 현재 6%대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600원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진칼 살펴보시면요. 한직하루 살펴보시면 0.27%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37,6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AB프로바이오 현재 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9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웅제약 현재 4.07%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28,0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녹스도 5%대 4.66%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2,3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남스틸 살펴보시죠. 경남스틸도 조금 힘을 많이 잃으면서 현재는 보합권입니다. 2,43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스파 현재 4.97% 거의 5%대 상승폭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7,950원 선에서 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 한번 살펴보시죠. 카카오 현재 1.15%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484,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쿠팡 상장과 관련해서 관련 업체들 카카오나 네이버도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고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 체결 수량도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11만 6,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DI파워 살펴봅니다. 1.17% 하락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16,850원 선에서 체결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진성TC입니다. 현재 0.39% 강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2,9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날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날 지금 5%대 거의 가까운 강세 흐름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최고가까지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9,8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온시스템 0.58% 강보합권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400원 선에서 체결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빅히트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빅히트 로블록스와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1.65%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1만 5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호석유 현재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현재 0.23%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2만 2,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이 되어 있다라는 호재성 들어와 있는데요. 4.56%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2,950원 선에서 체결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대우건설 매각 추진설에 어제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1.22%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5,79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간만우 살펴봅니다. 하이남 면세점의 첫 번째 물량을 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는 강세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1.62% 하락장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3,045원에서 출발 대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SBI 인베스트먼트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재 1.96%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560원 선에서 지금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빨간불 켜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이티넌 인베스트 함께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묶여 있죠. 4.23%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7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또 경남바이오 4%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54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인테크 4%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4,6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대원화성 현재 0.96%, 1% 안 되는 상승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2,10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M2I 현재 3.81% 강세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25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DI동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동일 4.04%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6만 7,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캐몬 한번 살펴보시죠. 캐몬 3.43%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3,165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지전자 현재 4%대 급등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95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넥스틴 한번 살펴보시면요. 3.35% 넥스턴 지금 1.6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5,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 살펴보시죠. 오늘 3.3% 강한 탄력받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97만 원 선에서 지금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성기업 현재 2%대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7,7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삼강 MLT 본본 살펴보시면요. 현재 3.27%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15,8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베셀 살펴보시면요. 3.29%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5,6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한미약품 살펴보시죠. 지금 4.75%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32만 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3.29% 강세 흐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7만 2,5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리드 현재 2.75% 빨간불 켜내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8,22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포뱅크 현재 3%대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11,200원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살펴보시죠. 네, 이마트 3.66%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8만 4천 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이버와 이마트의 지분 교환이나 여러 가지 협력에 관한 기사들도 많이 발표가 되면서 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뉴로스 3%대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체결가 3,71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캠트로스 현재 1.59% 상승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5,74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메딕스 현재 0.91%, 1% 내외의 상승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2,2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노루홀딩스 2.9%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다시 보합권으로 좀 표정을 바꿨습니다. 11,3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영신금속도 2.87% 상승불 켜내면서 현재 3,58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서원인텍도 현재 0.41% 강보합권 움직임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7,34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삼양홀딩스 2.63% 또 탄력받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93,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그리티 현재 0.87%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대비 25원 상승한 2,88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경산업 현재 펜젠 한번 살펴보시면요. 0.21%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9,350원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애경산업 살펴보시면요. 0.2% 아주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4,8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서원인텍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서원인텍 1.23%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7,400원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티랩스 2%대 강세 속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45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 구간 살펴봤고요. 잠시 후 개장 상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오늘 장도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네, 어제 장에 드디어 우리가 그래도 3,000포인트 선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예상보다 또 양호한 물가 지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훈풍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참 다행히도 오늘도 뉴욕 시장에서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3대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기술주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 금리가 안정됨에 따라 기술주들이 다시 또 힘을 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는 그래서 6거래일 만에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3,00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다만 이날 또 외국인들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순매수를 이뤄내면서 1조 7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힘에 좀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기금은 또 이날 50거래 연속 순매도세를 또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오늘 과연 이 지켜냈던 3,000포인트 어떻게 또 활용을 할지 저와 함께 개장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현재 1.4% 상승장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3,054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0.84% 상승불 하고 켜냈습니다. 915포인트 선에서 오늘 양시장 그래도 강한 탄력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600 종목들 지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한 1,000여 개 종목들이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이 상승하는 종목들,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락하는 종목들은 100여 개 종목 정도로 크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9억 원대, 외국인이 27억 원대 각각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4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34%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83,1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19% 상승하면서 14만 원 선 올라왔습니다. 현재 그리고 LG화학도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2차 전지 쪽 힘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현재 95만 9천 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거의 4.28%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만 9,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도 0.88%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23만 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대 탄력을 받았습니다. 현재 73만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계속해서 또 LG화학과 함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75% 상승한 69만 9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1.77% 상승불 켜냈습니다. 48만 7,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또 쿠팡 상장과도 연관돼서 같은 업계들도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0.85%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 0.85% 상승하며 8만 3천 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53% 탄력받고 있습니다. 29만 8,500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도 1.32% 빨간불 켜내면서 30만 7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1.69% 탄력받고 있습니다. 15만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0.49%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12만 3,8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81% 상승불 켜냈습니다. 이어서 HLB 0.62%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8만 500원 선에서 체결이 됐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2%대 급등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3,3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탄력을 받습니다. 2.13% 상승한 30만 2,7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시죠. 대체로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카카오게임즈 0.71% 상승 출발하며 49,35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3%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력받고 있는데요. 현재 17만 2,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CJ는 0.08% 아주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CJ ENM이 0.71% 상승하며 14만 1,0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시면요. 비금속 광물 업종 현재 탄력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현재 4%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16만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3일 CNS도 1.98%, 성신양회, 우선주 1.7%, 유니온 머티리얼이 1.5%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유니온 머티리얼 3,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 벽산이나 한일현대시멘트, KCC 글라스, 유니온까지 모두 다 1%대 탄력 받으면서 현재 상승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현재 유한양행이 1%대 상승을 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약품도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유유제약 같은 경우가 4%대 급등하고 한미약품이 4%대 급등을 하면서 의약품 쪽 상승률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또 파미세도 2% 거의 가까운 상승폭이고요. 경보제약, 대웅제약, 셀트리온, 유한양해까지 모두 1%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29만 6천 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대웅제약 12만 4,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 금속도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철강 금속 업종을 이끌고 있는 종목은 지금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16%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알루코가 4.76%도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현재 5,06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DCM 3.4% 상승하면서 13,7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구산업도 2.33% 탄력 받으면서 3,3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한번 철강 금속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CC 지금 16%대 급등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휴스틸도 1.77%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포스코 계속해서 1.65% 강세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창 같은 경우 1.63%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화학 업종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화학 업종 지금 1%대에 지금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산이 7% 급등을 하면서 8,65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한화솔루션도 5%대 강한 탄력받고 있습니다. 44,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진양산업도 4%, 효성화학까지 4%대 탄력받으면서 효성화학 현재 23만 5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도 4%, 일진다이아 4.05% 급등하면서 현재 일진다이아 41,15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동원시스템즈 3.65% 상승한 49,7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미원SC 현재 3.57% 탄력받으면서 13만 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기타 제조업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조업 종목 현재 AD칩스가 2.64%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JST나 1.25%, 메탈라이프도 1.12% 상승하면서 현재 27,0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노박텍 같은 경우 0.2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4,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어서 운수장비 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탄력받고 있는 종목 네, KR모터스입니다. 3%대 급등세 이어지면서 1,29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삼양홀딩스 1.32%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92,3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쪽에서 현재 금속 업종들 한번 코스닥의 운송 장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진산업이 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185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영화테크 3%대 또 상승불 켜냈습니다. 21,55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화전공도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금속 업종들 살펴보시죠. KPTU 8%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48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상강 MNT 아까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탄력받았는데요. 현재 7%대 또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16,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TJ메탈도 5%대, 대륙제관이 4%대, 제일테크노스도 4.14% 상승하면서 현재 금속 상승률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목 S폼도 3.96% 탄력받고 있고요. 태웅이 3.77% 빨간불 켜내면서 12,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동국 SNC 2.83% 상승한 6,17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일의 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프닝 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증시 플러스인데요. 장 초반 국내 증시 흐름과 함께 거래 동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AFP 코리아의 강수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개장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또 상승불을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럴까요? 어떤가요?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외국인이 굉장히 들어와주고 있어서 우리 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힘만으로 이렇게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개인이 좀 많이 들어와주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뭐 철강이라든지 금속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요새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광물을 캐는 그런 장소에 아예 밀집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보다는 아직은 사람에 의해서 광물이 캐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도 좀 장이 좋은데 네. 주말을 앞두고 팔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보유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승장이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말에도 계속 들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개인들의 힘만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힘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랬죠. 네, 지금은 약간 개인들이 지쳐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개인들이 나가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힘만으로 올라가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개인들이 좀 힘을 내기에는 조금 힘이 들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개인들의 이제 실탄이 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봐야 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영끌, B2 이런 단어들이 생길 만큼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금리가 약간 오르면서 굉장히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고요.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 실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전문가께서는 이번 주말을 주식을 들고 가도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주 성장주냐 아니면 가치주 경기 민감주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쪽으로 보세요? 경기 민감주가 아무래도 좀 더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와 관련된 주식들 이미 선 반영돼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좀 네. 손대기 부담스럽던데 가격이 어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한번 오고 다시금 올라가는 장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손대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요 며칠 사이, 이틀 사이에 또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개인 자금들이 지금 이제 증시에는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뭐 물론 글로벌적으로 또 뭐 이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적절한 투자 대상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은행에 맡겨놔도 돈이 안 들고요. 다른 곳에 투자할 곳도 딱히 없고 그런 가운데 주식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면서 개인들의 돈이 많이 몰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일 적절한 투자처가 주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변동성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럴 때 조금 일부를 정리를 하고 좀 실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사실은 요 앞에 이틀 정도 이렇게 변동성 장이 굉장히 심했을 때는 실탄을 갖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장이 다시 오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탄을 발사할 때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같은 흐름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관심 종목들에 같이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어떤 종목들 사고 있나요? 네, 사실은 원래는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들어올 때는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네이버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신규 상장주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외국인들도 이제는 너무 큰 그런 주가보다는 조금 작은 주에서 시작해서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주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대차를 굉장히 많이 들고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또 아직 주식을 안 하신 분도 이제 지금 또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현대차가 이번에 아이오닉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화장을 일으켰는데요. 현대차가 올해 한해는 굉장히 이런 좋은 흐름을 탈 거다 저는 이제 이미 연초에 예상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오닉 말고도 현대차는 다른 수소차, 전기차 여러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고 또 사실은 타이거 우즈 때문에 우리가 또 그 GV80 80이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는 그런 굉장히 호재도 있어서요. 현대자동차가 올 한해 굉장히 뜨겁게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기아차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기아차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애플과 협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아차는 여러 방면에서 애플카와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아차도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주가 흐름이 보면 현대차랑 기아차랑 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차를 타보니까 K9이 굉장히 차가 좋더라고요. K9 타세요? 아니요, 제가 타는 거는 아니고 제 지인분이 이제 타시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운동을 가다가 이제 얻어 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K9 차가 굉장히 좋죠. 좋더라고요. 네. 네. 물론 이제 기름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주식을 할 때 이제 평소 이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주식으로 가져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기아차 주가가 이제 현대차에 비교했을 때 조금 낮잖아요. 네. 이런 그게 혹시 뭐 카카오랑 네이버처럼 기아차가 현대자동차처럼 이렇게 뭐 가격을 좀 따라갈 그런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기아차가 조금 가격 상승을 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K8을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지금 이제 K8을 한번 사보셨을지 모르겠지만 K9보다 좀 더 가격은 싼데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런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급 세단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K8 시리즈부터는 현대차의 주가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차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또 계속해서 쿠팡 얘기요. 뭐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쿠팡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쿠팡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쿠팡 순식간에 기업 가치가 72조까지 올라갔다. 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뭐 외국에서 1일 만에 미국 같은 경우 1일 만에 이렇게 배송을 한다. 이게 아마존에서도 힘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쿠팡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쿠팡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기업 가치 72조라는 거는 공모가 기준으로 지금 책정을 한 거고 네, 오늘 뉴욕 시장 종가로 하면은 100조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젠 워낙 쿠팡 얘기 많이 했으니까 왜 지금 우리 시장에 쿠팡 관련주들이 있죠? 네, 그 관련이 있습니까 정말? 정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쿠팡 관련주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서 저도 이제 찾아보면 뭐 미래생명자원, 동방, 서울식품, KTH 이런 네, 종목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뭐 쿠팡에다가 물건 납품해서 물건 파는 회사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뭐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무슨 피자 뭐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쿠팡 관련주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쿠팡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 네, 아니 오늘 한국전자홀딩스까지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연관은 전혀 없고 뭐 항상 이렇게 좋은 주가가 나타나면 작전주가 나타나고 세력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 꼬투리만 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작전주를 이제 상한가를 터치해 보겠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주가들 굉장히 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쿠팡의 기업 가치 뭐 순식간에 이제 100조를 돌파를 했는데요. 뭐 이제 그거 외에 이렇게 장이 좋을 땐 뭐 다 너도 나도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뭐 사실 굉장히 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안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내 거만은 좀 그래도 다 파란불 켜도 내 거는 좀 빨간불 켤 수 있다. 네. 혹은 그동안 그랬던 주식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뭐 900선 붕괴에도 5배 오른 종목들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떤 뭐 것들이죠? 우리가 뭐 현대바이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가 굉장히 네, 코스닥에서는 강한 불을 켜고 있고요. 데브시스터즈면은 모바일 게임 업체 말씀하시는 네, 거죠? 쿠키런을 네, 만들고 있는 모바일 게임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하는 쿠키런이라는 게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앞으로 뭐 게임 신작도 굉장히 네, 좋은 기대작을 근데 아니 갖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에서 지금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지 엄청나게 않습니까? 올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실적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네. 현대바이오는 왜 그런 겁니까? 현대바이오는 뭐 그동안 이제 뭐 제약주 상승과 함께 올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앞으로는 제약바이오 이제 거품이 꺼짐과 함께 현대바이오는 조금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데브 시스터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요즘에 게임 쪽이 좀 핫한 게 아닌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들이 좀 핫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밖에도 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거나 아니면 그 섹터 쪽으로도 향후에도 조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게임 엔터주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이제 그 세대인데요.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던 세대가 이제 30대가 되고 40대 초반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요새 뭐 넥슨도 굉장히 이슈가 뜨겁게 나오면서 뭐 이런저런 게임들이 뭐 너무 비싸다, 또 현질을 너무 많이 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어른들이 게임을 하는데 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게임 관련주를 보니까 뭐 M 게임도 눈에 띄고요. 이제 계속해서 뭐 위메이드, 뭐 넥슨 GT, 웹젠 있는데 M 게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현재 주가를 놓고 봤을 때 향후에도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세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뭐 M게임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올해 신작 발표를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작 발표와 함께 또 굉장히 상승 탄력 한 번씩 더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어른들이 게임을 하는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게임 회사들이 특성상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히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닌 말로 게임 하나 실패하면 또 거기에 대한 타격도 큰데 네. 이렇게 데브 시스터스 같이 일단 게임을 출시해서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먹는 폭은 좀 작겠지만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게 훨씬 안전합니다. 사실은 뭐 게임 신작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항상 주식에서는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성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대감만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앞다투어서 신작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사이클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가요? 지금 뭐 신작을 뭐 올해 이상하게 다 신작을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뭐 개발에 들어가고 뭐 이런 사이클들이 있는 건가요? 네, 뭐 그런 사이클이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중국의 문호 개방에 맞춰서 지금 게임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은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이런 게임에 현질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많은 물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굉장히 노리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도 많이 노리고 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 올리는 이런 게임들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현금들을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 이 메타버스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그런 게임 회사는 없나요? 아직은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메타버스 쪽이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로블록스 같이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좀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제가 어느 특정 국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게임 업체들이 이제 게임 쪽에서 뭔가를 게임을 하나 내놓으면은 중국에서 또 그만큼 또 똑같이 카피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사실은 중국에서 정말 똑같다 싶을 정도로 비슷하게 게임들을 내놓는 그런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전쟁 같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도 LG에서 중국하고 소송을 벌인 결과 LG가 승소를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는데요. 게임 업체들도 많은 그런 승소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뭐 특별히 조금 더 추천해 주실 종목이라든지 섹터나 이렇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데브 시스터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가 사실은 이제 쿠키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게임들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쿠키런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특화된 게임이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많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이다, 이런 발표가 있어서 쿠키런은 데브 시스터즈는 아무래도 앞으로 더 많이 사랑받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향후에도 주가가 이제 향후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약세를 보시나요?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엔 좀 굉장히 좀 많이 월중으로 보니까 올라왔는데 오늘은 약세네요. 뭐 이럴 때 그럼 좀 담아봐도 된다고 보세요? 네, 이렇게 약간 약세일 때 접근하는 게 굉장히 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 한 해 뜨겁게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 게임 안 해보셨죠?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어때 재밌습니까? 엄청 재밌습니다. 네.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기사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뭐 1인가 2인가 하고 뭐 네, 구글에서도 맞습니다. 그렇다라는 네. 그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주가 59,500원이니까 네, 조금이라도 한번 관심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에 대한 투자 판단과 결과는 개인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의 전략이 돋보이는 이슈 이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이 또 애플카를 결국 위탁 생산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뭐 블룸버그의 어떤 확정 보도는 아니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위탁 생산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가 애플이 택할 수 있는 애플카의 생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 두 번째는 생산 공장을 직접 짓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위탁 생산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완성차 업체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쪽에서 논의를 중단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 닛산도 애플하고의 협력서를 갖다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를 두고 블룸버그가 전문가의 인터뷰를 빌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애플이 완성차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애플카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이폰을 갖다가 삼성전자에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당초 좀 성사되기 어려운 프로젝트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산 공장을 직접 짓는 거는 이건 워낙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자동차라는 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위탁 생산 쪽으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애플이 원래 뭐 아이폰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전부 다 사실 위탁 생산을 한 업체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 애플이 위탁 생산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38%에 달하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이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의 도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위탁 생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어디일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알기로는 포스콘일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포스콘이 애플하고 지금 현재 사업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2025년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10%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카하고 계약을 해서 연간 25만 대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래 애플과의 탄탄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폭스콘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하나 지적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마그나. 어디까지요? 마그나가 우리 그 마그나. LG하고 LG전자하고 파워트레인 부분을 만들겠다 한 자동차 부품 업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마그나라는 회사가 아주 재밌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또 도요타, 제규어 같은 이런 고급 승용차를 갖다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애플카가 논의가 됐던 초기 그러니까 5년 전쯤 해가지고 애플카의 구상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 일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그나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네.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오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될지 또 위탁 생산으로 결정이 날지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콩 선거법이 결국 통과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콩과 관련한 홍콩 선거법 그리고 중국 전인대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증권시장 주식을 갖다가 보면서 어떤 경제적인 요인, 그죠? 금리가 어떻다, 인플레가 어떨 거다라는 요인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자칫 정치적 요인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홍콩 보안법이 어떻게 보면은 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떤 방아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대에서 어제 그 홍콩 선거법을 갖다 표결에 붙였는데 2,896명이 대표가 투표를 했는데 2,895표의 찬성, 한 표의 기권.
그러니까 과거 북한이나 아니면 우리 유신 시대 때 보던 그런 정도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 차례 홍콩 선거법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심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네.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입에 맞는 사람을 결국 입법위원이 되든 행정장관이 되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보안법에 의해서 이번에 선거법까지 개정이 된다면은 완전히 홍콩이 중국이 말하기는 일국 양제지만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보안법, 작년에 만들어진 홍콩 보안법 같은 경우에 전인대 의결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홍콩 선거법도 한 달 안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그러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저께 그러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 하원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독한 말살에 네. 대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전인대 표결 하루 전에 홍콩 선거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전인대 투표가 있었던 날, 네. 표결이 있었던 날, 미 태평양 함대의 미사일 구축함이 존핀이라는 미사일 구축함이 있는데 이게 대만 해협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 해협을 통과를 한 걸 태평양 함대가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자유항행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대만 해협을 미국 함대가 통과한 게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시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미중 또 고위급 회담이 좀 앞두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네, 네. 18일, 19일 날 알래스카 앵크리지에서 만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앵크리지에서 만나는 게 두 나라 간에 좀 중간 위치고 아무래도 기자들이 따라 붙기에는 좀 먼 데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을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미국의 요구 사항이 아주 적극적으로 전달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가 홍콩 그리고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 문제,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술 탈취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센카쿠 열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자유항행작전이라든지 해가지고 긴장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주식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요인이 아닌 이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요인이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워낙 크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말이 많습니다. 네, 뭐 잠정 중단하겠다 한 나라들도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기에 지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살 이상한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유럽 쪽에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유럽의약품청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부작용이 이 백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백신이라고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스트리아에서 한 간호사가 여자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고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혈액 응고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혈전 피떡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혈전이 생겨가지고 사망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혈전이 생기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물론 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이냐 아니냐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덴마크가 14일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오스트리아나
뭐 해가지고 모두 스페인과. 여섯 개 나라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중단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별 문제 없이 안전한 백신이라면 우리한테도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 접종에 차질이 오게 된다면 이건 역시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김기수 앵커가 꼽은 이슈잇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상승장으로 출발한 우리 시장인데요. 현재 지금 양시장 표정은 어떤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대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3,043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1.27% 상승하면서 919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 물량 담아내고 있는데요. 57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420억 원대 그래도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만 홀로 좀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1,000억 원대 가까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담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0억 원대 소폭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100억 원대 지금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120억 원대 물량 함께 담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0.98% 상승하며 82,8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19% 탄력 강하게 받으면서 현재 14만 원 선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IT 투타 외국인들의 러브콜 많이 받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28% 상승하면서 95만 1,0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탄력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2.95% 급등하면서 38만 4,500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2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0.66%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23만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5% 급등하고 있습니다. 74만 원 선 현재 흐르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순위를 두고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0.4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69만 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0.73% 상승하면서 48만 2,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까보다는 조금 힘을 잃었고 계속해서 쿠팡 관련된 인터넷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0.2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19% 상승하면서 29만 7,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0.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30만 1,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LG전자가 2%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15만 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삼성물산이 1.25% 빨간불 켜내면서 12만 1,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오늘 KB금융 쪽이 많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2.32% 그래도 급락세 보여주면서 5만 8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1.04% 약세권 움직임 포착되고 있는데요. 23만 9천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1.78% 상승하면서 25만 7천원 선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NC소프트 0.86%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SK 오늘 3.39%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만 9천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현재 LG가 1.87%, 한국전력이 1.97%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LG 현재 92,7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 0.85% 약세권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1.39%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명, 보험, 금융 관련된 업종들 좀 하락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S 현재 0.5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8만 5,500원 선 흐르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2%대 강한 탄력 가져갑니다. 18만 9,500원 선 체결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1.33% 상승을 켜내면서 22만 8,500원에서 흐르고 있고요. 역시나 금융 관련주들 오늘 대부분 다 약세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0.6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4만 7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3%대 가까운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95% 상승을 켜내면서 12만 5,6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2.78% 급등하면서 15만 1,8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HLB는 1.48%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만 9,800원 선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2%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14만 3,6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오늘 펄어비스 2.6% 강한 흐름 가져갑니다. 30만 4,1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게임 관련된 주들이 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카카오게임즈 2.6% 강한 탄력 가져가면서 5만 3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5만 원 선을 다시 돌아왔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8% 상승을 켜냈습니다. 17만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SK모티리얼즈와 시젠, CJENM까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탑10 종목들은 대부분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KMW 4%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탄력 받으면서 6만 1,8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2.69% 상승하면서 9만 9,1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원익 IPS와 솔브레인 모두 1% 중반대 흐름 가져가면서 솔브레인 현재 30만 6,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래생명자원 18%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6,37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료 관련된 업종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함께 테마를 엮이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테라셈 같은 경우도 17%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155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기업으로 지금 반도체 쪽도 굉장히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이드로는 17%대 지금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7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네오위즈 홀딩스도 17%대 지금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계속해서 모바일 게임이나 게임 관련된 테마주들 또 강세 흐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원종합개발도 오늘 이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8,57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KC피드 현재 15%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사료 관련주들인데요. 함께 미래생명자원과 함께 탄력받고 있습니다. 2,82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엑선 스퀘어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12%에 가까운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2,645원 선에서 지금 현재 오늘장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캠스 살펴보시면 현재 11%대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24,0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도 탄력받고 있습니다. 서울식품 현재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쿠팡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현재 495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닉 살펴보시면 제닉도 9%대 거의 가까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6,12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중공업 현재 9%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1,6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하 살펴보시면요. 현재 9.3%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1,885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쿠팡 관련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쿠팡 상장과 관련해서 쿠팡 관련주들 움직임 어떤지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KCTC 0.76%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9,27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흥국 F&B가 많이 가져갔네요. 30%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4,485원에서 체결되고 있고 KTH가 1.47% 상승폭을 켜내면서 1,3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방이 현재 0.3%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9,96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이스가 0.3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식품 11%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전자홀딩스가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1,735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손실 없이 계속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 오프닝 벨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기성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